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위기가 있다 할 땐 서로가 막 싫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좀 기초적이고 좀 원리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부동산 투자의 영역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10년 전 10억을 들고 멘토에게 물었더니라고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수많은 멘토들도 많고 멘토에게 지인, 친구, 가족, 또 은행 또는 또 세무사, 부동산 수많은 사람들이 멘토로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도 두 가지 형태를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많은 분들 상담해보다 보면은 뭐 남편 은퇴를 하시고 남편 7억, 부인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뭐 13년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과열되고 오르니까 이제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는 그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죠. 보통 초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다 투자하지 않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이제 오르면 떨어지겠지, 오르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항상 가장 꼭지점에 도달을 하면 상투를 잡을 때 묻지마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많이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시기인데 지금 이 투자를 할 때는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약간 핀셋처럼 그리고 돈의 흐름도 이해를 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묻지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불안한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억을 갖고 있던 10억을 갖고 있던 과연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가지고 상담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어떤 멘토를 만났더니 은행에 그냥 적금으로 두어라 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10년 전이면 많이 가격이 대세 하락 그리고 그 인구 절벽, 대세 하락에 인구 절벽이라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내렸었죠. 과연 그들이 다 인구 절벽이 다 팔아 제끼고 스스로 월세나 전세 살고 장기 전세 사신 분들이 과연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땠을까? 상당히 비통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상담을 잘못했구나. 내가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구나. 화폐의 가치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갖고 있는 10억의 가치가 이제는 서서히 많이 좀 낮아졌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만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은행 자기가 쓸 자금과 투자를 할 자금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앞쪽에 부동산을 더 넣는데 또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금도 살 수 있겠고요. 또는 달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친구가 뭐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된다면 또 친구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으시면 보통 자기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N승년부터 복리가 붙지요. 그래서 이 R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자를 이게 보면 대출금리는 높은데 본인이 투자하는 금리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자가 1%일 때는 내 1억이라는 돈이 2배가 되려면은 약 72년이 걸립니다. 72년.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복리를 한다 하더라도 더디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2%가 된다면 36년 후에 2배가 되죠. 그리고 또 가격 이제 이자가 또 3%가 되면은 나름 또 24년 정도 있다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2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은행으로부터는 이런 낮은 금리 하에서는
크게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적금이라든가 은행에 두었을 때는 생활의 안정자금 정도 하고 1년, 2년 뭐 결혼, 자녀분들의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적정한 예비 자금을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어떤 형태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죠. 보통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상하게 나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항상 보면 안정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멘토들을 만나서 투자를 했을 때 1, 2년 흔들리더라도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해서 까먹지 않을 내 원금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85년도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서울의 가격은 결코 부동산 투자들한테 배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또 1, 2년 동안 또 내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비싼 데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아직 자가주택 보유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20% 정도가 한 70% 정도면 안정된다고 봤을 때 20% 정도는 수요로 현재 있고 실질 수요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서울은 당분간은 계속 앞으로 엄청난 공급이 있지 않고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9.13 부동산 조치 이후로 1주택자에게 대출이 아예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또 전세 자금도 대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시중에 유동성을 주는 그러한 자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내 집 마련, 1주택자나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5억에 산 아파트가 4억, 4억 3천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 봤을 때는 10억, 13억 정도 합니다. 과거에 실현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었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하나 사면 맨날 팔 거부터 보통 보면 초보들은요 사자마자 팔 것만 생각을 해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냥 좋은 지역에 사면 마음 안심하고 그냥 오래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팔 시점은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할 때 팔거나 아니면 돈을 더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더 좋은 환경으로 또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더 좋은 쪽 갈 때는 팔고 내 돈 모은 걸 가지고 사서 더 좋은 집 갈 때는 팔아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번 사면 평생 팔지 않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과거에 5억이었고 전세가 4억이었던 것들을 보면은요. 시간이 가서 보면 지금 10년이 지난 집은 전세가 6억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산 것은 5억이고 전세는 4억이었으면 내 실투자금은 1억이었는데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서 원금 1억도 빼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억이 더 들어와서 2억이라는 통장에 내 통장에 있고 이걸 가서 가용을 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예비자금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10억을 갖고 10년 동안 원금 좀 빼서 쓰고 이자 좀 빼서 쓰다 보니 돈이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갖고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좀 많더라. 왜?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커졌기 때문에 이 원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원금이 조금씩 광에 쌀 조금씩 빼서 먹듯이 빼다 보면 뭐 10억이 알고 봤더니 8억으로 줄어들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나가지고 상담했더라면 3억은 은행에 넣어두시고요. 7억은 갖다가 부동산 사두세요. 그리고 어떤 규제가 오면 규제라는 건 있을 수 있고
또 내년에 풀리고 지금 9.13 조치가 발동이 됐죠. 아주 강력한 법이죠. 시장이 지금 현재 완전히 얼음판까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9.13 조치는 영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자율 기능도 어느 정도 열어주어야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생산성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시 언젠가는 풀고 지금 2006년도에도 금리 그 대출 전면 금지시킨 적이 있었지만 시장이 너무 안 돌아가니까 또 바로 풀어줬죠. 그래서 대출 시장도 지금은 막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내에는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 10억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전세 가격 오를 만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저는 갭 투자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말이죠. 이 10억 가진 사람이 3억은 은행에 넣어두고 7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만약에 7채를 살았다고 하자고요. 5억짜리를.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안 팔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안 팔았으면은 그냥 70억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7억, 7채를 사신 사람은 이 7억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전세가 2억 정도 올라가 가지고 통장에는 14억 정도는 지금 현재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도 좀 더 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구 절벽이 되고 인구가 없어진다면 더더욱 이런 대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뭐 부정적인 이 9.13 대책 이후에 시장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때로는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리한 기회에 좀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 그리고 또 공격적 투자는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 정도로 해간다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거고요. 가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팔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행복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를 만날 때는요. 항상 메뚜기를 만나냐 개구리를 만나냐 뱀을 만나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다라는 거죠. 모든 자연계에는 먹이 사슬과 관계가 있는데 투자의 세계에도 그냥 신문 쪼가리나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쌓아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활개치고 날아다니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멘토가 이렇게 메뚜기처럼 1억 벌어서 어쩌다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경지에서 내려다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 같이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위축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내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꼭꼭박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늘 꼭박사 즐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